서울에 역대 최대의 폭우가 내렸던 날. 서울 지하철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범람한 물이 지하철 계단을 휩쓸어버리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정도 터져버립니다. 개찰구를 포함한 역사 전체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역에 갇힌다면 밖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 와, 계단이 하나도 안 보여, 진짜. 양쪽에 난간을 잡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흙탕물이 아닌데도 계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살의 세기도 걸음을 옮기기 힘들 만큼 두 발의 힘이 가해집니다. 양쪽에 난간이 없었다면 성인이 혼자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하철역에서 탈출할 때는 한쪽의 난간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는 조금 더디지만 침수된 지하철역에서 탈출할 때는 두 손으로 한 곳의 난간을 잡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계단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여기 옆에 난간이 없으면은 바로 넘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흙탕물로 계단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야 할까? 이게 지금 장화를 필 때 있었는데 장화가 아니었으면 미끄러졌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발을 질질 끌면서 가야 됩니다. 발을 끌면서 계단 모양이랑 계단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면 좋아요. 계단 간격도 확인하고 계단 안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겸입니다. 이 년 전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잠겨버린 아파트. 인근에 있는 냉천이 범람해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시 이곳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려던 아파트 주민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에 하천이나 강이 있어 범람하는 경우 주변 지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침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나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침수될 경우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차량의 앞뒤 바퀴가 모두 잠긴 상황. 차량 안에도 기자의 허리가 완전히 잠길 정도의 물이 차올랐습니다. 기봉도 이미 다 잠겨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잠겨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오른 상태에서 과연 문을 열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게 문이 열립니다. 힘은 들었지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차량 안의 물높이와 차량 밖의 물높이가 같은 상황에서는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효율적인 실험을 위해 차량에 물이 빨리 차도록 제작돼 차량 바깥에 가해지는 압력과 차량 내부의 압력이 빨리 비슷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폭우로 침수된 도로. 승합차 한 대가 도로를 건너다 흙탕물에 고립됐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지만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들어찬 다음에야 차
차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차량 안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바퀴의 3분의 1 이상, 배기구 높이까지 물에 잠기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퀴까지 물이 차오르면 차량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차량 유리를 깨고 탈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차량 목 받침대, 미리 준비해둔 차량용 망치 등을 이용해 차량 유리 모서리를 3개 내리쳐 유리를 깨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 지역에 고립돼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고립됐을 때 운행을 즉시 멈추고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강이나 하천이 빠르게 차오릅니다. 이런 경우 강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매일 오가는 거리고 내가 저쪽에서 강물이 불어나는 걸 항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위험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계곡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시골에 있는 작은 천 같은 경우는 유수단면이나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한번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눈 깜짝할 새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본인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든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차에 타고 있는 중에 물에 잠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첫마디로 차를 버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차를 어떻게든 내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움직일지 몰라도 침수 지역을 계속 차를 운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 그 전에라도 빨리 버리고 도망갔다면 조금이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더 시간을 더 지체한 다음에 더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를 한다면 그만큼 살아날 확률은 더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차는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다시 살 수도 있지만 내 목숨은 그렇게가 안 되니까 그렇게 차는 보상받는다 생각하시고 도망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아깝고 내 차가 아깝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생명이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